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오레곤주 포트랜드와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급진 좌파들의 활동 본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안티파와 BLM의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시애틀의 경우에는 시내 구역을 캐피탈 힐을 중심으로 내블락을 막아놓고 바로 자율자치구를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찰 행정력을 미치지 말라고 시애틀 시장이 명령까지 내렸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자치구에서는 살인, 방화, 약탈이 성행을 하고 모든 비즈니스는 다 망가졌습니다. 시애틀의 이 다운타운에 있는 체즈가 선포된 1년 만에 지난 11월 4일 선거 결과에서 이 시에서 바로 공화당 후보가 시 검사장으로 투표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듣기 좋고 달콤한 말로 BLM과 안티파를 지지하였을지 모르지만 1년 이상을 이 폭동과 약탈에 시달리다 보니까 치안의 공백이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이번에는 공화당에 완전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공화당의 앤 데이비스는 시애틀시의 검사장으로 그리하여 당선이 된 것입니다. 공권력이 소실된 도시에서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표를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지금 공화당의 붉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폭망입니다. 오죽이나 급하면 지금 낸시 펠로시가 척 슈머를 만나고 있습니다. 둘이서 지금 하원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포함 더 추가할 테니까 5조 달러를 빨리 통과시키자고 둘이서 작당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될까요? 공화당원들도 최근에 이 시민들의 분노를 직감을 하고 라이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라이노 행동을 못할 겁니다. 미국의 지금 풀뿌리 운동이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Let's go great roots.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아주 입신양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상원의장에 에드워드 둘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 은행 구자에 2,300불밖에 없고 또 선거 자금을 다 모아봤자 6,000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공탁금을 걸고 선거에 나서서 이번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수십 년간 민주당 텃밭이던 이곳에 상원의장에 공화당 출신이 당선되었다는 것만 하여도 경이적인 일인데 정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로 트럭운전사 출신입니다. 컨테이너를 몰고 미 전역에 운송을 하던 그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불과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는 1차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는 다시 상원의장에 도전을 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트럭 동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자 그들이 같이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는 주민들을 1대1로 만나보기로 결심을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그는 약 2만 가구의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랄까요? 마침 상대방이던 오랫동안 상원의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스티브 스위니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를 의식했는지 매스컴에서 그에 대하여 자질을 문제 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에드워드 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무명의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나니까 출근연사 출신의 돈도 6,000불에 불과한 후보가 있는데 아주 그냥 흥미로웠던 것이죠. 민주당의 급진 정책으로 최근에 뉴저지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반발을 느낀 주민들이 대거 에드워드 둘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가 정성을 다하여 유권자들과 호소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 후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직도 뉴저지에서는 대놓고 부정선거가 성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 관리한 사람이 시민권이 없어도 돼요. 그냥 들어와서 찍으세요. 이러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크를 할지 모르면 제가 해드릴게요. 민주당으로 가실 거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뉴저지 주 검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샤 헤너티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라인을 긋는다고 하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과 미친 사람들의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류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한 부류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미친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공화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부지사에 당선된 윈섬 시어즈 부지사는 바로 자마이카 출신의 1.5세입니다. 그가 당선이 되어서 첫 번째 한 말이 나는 흑인입니다. 당신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내가 분명히 밝혀두지만 저는 흑인입니다 하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흑인 부지사로 당선된 그녀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종 이론을 내세우며 흑인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는 4인방 편대의 AOC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흑인 의원들이나 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항상 인종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자축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든지 윈섬 시어즈 부지사에게는 축하의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이론도 편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종이론이면 그건 이론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부주지사가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수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2번을 선출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 특검이 지금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잔드름 특검의 보고에 의하면 이고로 단첸코라고 하는 혐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크리스토퍼 스틸스의 정보원으로 활약하던 사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파이자라고 하는 도청영장을 받아내는데 일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조작 사건에서 2번째로 구속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것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카트 페이지 정도에서 잘라질지 아니면 오바마까지 갈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수사 진척 사항을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칼비라고 하는 민주당 전략가가 오늘 P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번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선거 대패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대선을 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자기 당의 선거 참패에 대하여 바보 같은 언어 유희에서 벗어나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와 뉴저지만 볼 것이 아니고 버팔로, 미네폴리스, 시애틀 등도 다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 축소라든가 학교에서의 인종이론 비판이라든가 또한 학교 교관 내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삭제하는 등으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민주당의 최근 정책이 억압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면서 양식 있는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은 깨시민 꿈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주당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은 반발과 좌절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킨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나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하여 어떤 비난이나 험담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언어 유희를 잘못함으로써 자폭을 한 셈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